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저는 보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FOMC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 앞두고 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ECB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한습니다. 자, 그렇다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발생되면서 달러의 강세 구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우리는 유로화의 영향을 또 같이 받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달러의 강세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버리면 미국 자체도 성장률에 또 지장을 받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오래 갈 건 아니다. 그래서 점도표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시장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수출 전문 국가로서 생각해 보면 환율을 갖다 우리가 원화를 강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과거의 모습, 성장률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환율의 저점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가는 구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0년대 초반 뭐 이쯤에서는 뭐 1000원도 본 것 같습니다. 원달러에 1000원.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보면 1100원. 그다음에 지금 1150원.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땐 앞으로 1200원 밑으로 볼 확률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제가 볼 땐 10% 정도씩 원하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성장률하고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고려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주제로 선택한 것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머그린텍은 리뷰하고 투자 전략 포인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또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수익 구간에 돌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AP 시스템과 미래나텍은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선익 시스템을 빼고 보면 우리가 AP 시스템하고 미래나텍을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같이 봐주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쪽 분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에 돌입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만큼은 나쁘지 않아요. 다른 애는 몰라도 중국하고의 경쟁,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많은 분들과의 공유, 구독자 증가는 머니케어 뉴스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제가 4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처음 리뷰를 드렸고, 그리고 한 5월 달 초반에 다시 한번 또 재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4월 23일 날 주가는 2만 한 2천원 정도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0일 이동평균과 60일 이동평균 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평균 매수단가는 2만 1,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상당히 리즈너블하다라는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투자 시나리오를 갖다 정해놓고 그 투자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월 23일 정도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앞선 단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과 시나리오를 정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매수 포인트 들어온 거는 5월 중순이 돼서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머니케어 뉴스하고 진행하면서 꼭 끝까지 봐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다 맞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투자하는 거지 시나리오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종목은 상당히 많다. 또 새로운 것들은 계속 우리한테 우리가 노미네이팅 해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리포트 드리는 구간은 요때였어요. 이때 이야기를 드릴 때 60이라고 121일평 중간인 단계, 그래서 2만 1,000원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또 트레이딩 포인트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아요. 자, 2만 1,000원까지 우리 기다렸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 정도 왔어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분할 매수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릴 때 한 2주 정도 걸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음봉 떨어지는 구간에 할 필요 없고요. 양전한 다음 들어오는 구간이 이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매수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에서 한 2만 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 맞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로도 우리가 커버링 들어왔던 구간이라든지 나름 조정이 잡혔다고 올라간 구간이 2만 5천 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도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콩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날로 저는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4,000원일지 5,000원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61이동 평균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수익 실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튀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눌림이 생겼다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눌림 자리 들어올 때 그럼 다음에 턱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 이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22,000원 아랫단 들어오면 저는 또 매수를 또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도 그 당시 가격은 또 보면 122 이동 평균선이 그 위치에 공략을 하거든요.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그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생각하면 62 이동 평균선하고 122 이동 평균선하고 만나는 날쯤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한 2주 정도 후인데, 이렇게 트레이딩 하고 가실 부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난 앞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의 타겟 프라이스 원래 가던 대로 3만 원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항상 자기 라인은 지켜주시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뭐 반도체 하이케인 뭐 전구체 관련된 내용이 뭐 부실하진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것도 2차전지 관련된 분야가 지금 업황이 나쁘진 않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보유하고 가는 것도 나름 매력은 있다. 다만 중간에 들어온 눌림을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 시나리오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요, 생각해 본다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1차 시나리오 홀딩하는 거 말고요. 저 1단으로, 62동 평소 1단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작게 올라가든 크게 올라가든 그날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가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오래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가 이 아랫단에서 222동 평균선에 걸친가 저는 좀 찜찜합니다. 여기서 바로 턴했으면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가도록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죠. 생각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만약에 221 리더 평균선 그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이 또 계시겠죠. 당연히 제가 5월 중순에 리포트 해드렸으니까 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랑 호흡이 잘 맞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양전환 들어올 때 매수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만 원 언더에서 분명히 공략을 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눌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물량을 더 담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좀 달라요.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포지션하고 홀딩하고 가는 전략들이 다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선호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투자 과정에서 좀 접목해 보시면 좋겠다. 아머그린텍도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말쯤 이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익권에 도달돼서 제가 여러분 이거 높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구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랫동안 보유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이 가격대에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11,000원 그때도 1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그럼 분할 매수 가격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11,000원보다 분명히 아랫단에 매수하신 거면 틀림이 없겠죠. 지금 10% 정도 이상 수익은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좀 이 종목을 갖다가 트레이딩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때는 목표가가 4,000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지만 요거는 조금 목표가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때하고 생각해보면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만큼이 더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어디로 들어온다고?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게 이 1차 시그널이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턴어라운드 할 거는 제가 예상해서 좀 스트롱하게 들어가긴 했었는데,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저 구간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는 1번 시그널이 나왔으면 1번 시그널 후에 나타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다시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으로 따져보면 제가 볼 땐 12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극히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120일 이동평균 다시 아랫단으로 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공략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등평균 크로스가 이렇게 쭉 나오고 터지잖아요. 그럼 눌리잖아요. 꼬리 달고 이렇게 슬금슬금 밀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오늘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하루 정도 더 보셔서 뭐 홀딩 프로그램 써서 난 익절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잡고 가셔도 되긴 되는데 일단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모그린텍 어떤 분이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22 이동평 지금 윗단에 있어요, 없어요? 윗단에 있잖아요. 수익 실현해줘도 되는 구간이었어. 내가 원하는 수익이 꼭 나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10% 이상 났으면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2달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00원 뭐 이 정도 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보유하고 계시면 15% 자, 11,000원으로 딱 저스트하게 하면 10% 정도 났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거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안 갔죠. 자, 그런데 자, 어쨌든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122 이동평균선 수렴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122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여러분 일봉이 아랫단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서 공략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전류를 어딘가 저장해둬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쓰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전력 배전반, 그다음에 초고압 설비,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ESS 저장 장치 이 분야만큼은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미국에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가셨죠?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AP 시스템. 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말입니다. EPS는 4,500원 정도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ER을 11배 정도 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림을 엄청나게 그려놨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뭐 7, 80%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물론 12개월 포워드로 우리가 업황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괜찮겠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까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성장세로 다 전환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PER 11배가 분명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2차전지 쪽은 조금 아니고요. 디스플레이가 조금 제 생각에 올해 좋기는 해요. 나쁘진 않죠. 근데 선익 시스템 같이 아주 그냥 좀 멋지게 달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수준화 내용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은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영업이익 개선되는 그 퍼센트만큼만 주가의 턴어라운드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테마가 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뭐 홀딩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테마가 같이 딱 들어오는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도 한번 싹 돌았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낮은 구간에 공략해 볼 만하다. 밸류에이션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그닥 높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로 5.8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밴드로 따지면 중하단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좋으니까 지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평가를 좀 받아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어떻게 저점은 2023년도 저점거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전문 회사다라는 것들이 1번, 2번이 반도체, 3번이 2차전지 소재입니다.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그래서 전체 매출에 우리 차지하는 부분의 거의 80% 정도가 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매출인데 동사가 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이 회사의 장비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우리가 휘어지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렉서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AP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괜찮겠다. 저라고 뭐 이런 장비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 높겠습니까? 그렇지는 분명히 않죠. 그래서 어쨌든 디스플레이 장비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요 업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엑스클라메 레이저 어니링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름 레이저 커팅, 그 다음에 모듈화 시킨 거,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런 장비들을 갖다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디본딩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패키징 부분은 늘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애싱하고 여러 가지 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디본딩 쪽 관련된 쪽. 그래서 RTP라고 해요. Rapid Thermal Proc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뭐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예를 들어서 D램이나 낸드가 이제 잘 팔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잘 가동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AP 시스템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기 지금 올해 들어서는 건 1분기 때 이제 낮은 이 4분기 지난해 4분기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매출이 빠졌고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발생이 되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는 충분히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빵빵빵 찍혀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부분에서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리는 없잖아요. 제로인데 뭘 어쩌라고? 매출 제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뭐 빵을 쳤으면 그때 주가가 가장 낮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주가는 말입니다. 테마를 타고 쫙 올라가 버렸어요. 아, 물론 이때는 선익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니 많이 이런 내용들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테마 타고 달려 올라간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뿐 아니다. 그래서 테마 타고 올라간 건 원점 타격이 맞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실제로다가 가장 안 좋은 구간에서 테마가 돌았단 말입니다. 뭐 미래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타나긴 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3분기, 4분기가 올해 가장 좋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 2025년도도 나쁠 것은 아니다 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EPS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주가에서 하락을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고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실제로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로 와서 눌렸잖아요. 또 조금 올라가다 말아야 되는데 이런 구간으로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 반응은 상당히 좀 괜찮긴 한데요. 요거에 너무 열정을 갖고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122평 라인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동평균선이 다 크로스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 매몰돼서 전략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 크게 떨어졌죠? 살짝 올랐죠? 이게 퍼센트가 작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는 25,000원, 뭐 26,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 공략 들어가야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주리가, 뭐 이거 내용 제가 이야기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사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26,000원보다 어떻게 돼요? 아랫단 부분으로 이제 분할매수 돌아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업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공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제가 유일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적도 없어요. 사실은. 자, 늘 보고 있다가 모니터링 하다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데 좀 더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보름 이 정도만 더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면서 알람을 걸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26,000원 정도 도달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매수 포인트, 음봉일 때 사지 말고 양전환 들어올 때 사야 되는 거. 제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살 종목, 일주일 후에 살 종목을 갖다 미리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타겟 프라이스는 어차피 수급 사항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업사이드로 저는 적어도 말입니다. 한 25에서 30% 정도 보고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쎄요, 제가 본 PR이 한 5, 6,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7, 8 정도야 충분히 저는 찍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동안 우리가 또 타고 올라갈 만한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사야 될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 실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을 갖다 연구할 때 머니케어 뉴스를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다 보면, 뭐 1번이 당연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이 인기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좀 보시고, 자, 미래나이트. 물론,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이미 수익 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수익 내는 것들이 뭐 고수익 이렇게 내는 것들이 쉽지만은 분명히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저 부정적인 시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싼 거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미래나노텍도 역시 그 주요 제품들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제품들입니다. 특히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상당히 우리가 매력 있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칠판형 그죠? 터치 패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그것뿐만 활용되겠습니까? 뭐 자동차에도 예를 들면 터치 패널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미래 첨단 소재를 갖다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 수산화 리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인기가 있을 땐 주가가 같이 달렸는데, 실제로 저는 미래나우텍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건 좀 오버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뭐 현실적인 가격대로 주가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보조로다가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뭐, 글쎄 앞에서 움직였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이 한 발 다 같이 불어가지고 다 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로 얽힌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일단 테마로 아무튼 얽혀가지고 이러저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그랬었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다. 이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간 거다? 예, 바로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 구간에 거의 근접해서 올라가고 이거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여러분? 조금 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도 생각해서 여러분, 거래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세게 돌아가는, 좀 테마로 돌아갈 때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때쯤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 관련된 테마가 돌 때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익 시스템, AP 시스템, LX세미콘, 미래나우텍, HP 테크놀로지. 아마 제가 대부분 언급은 해드렸을 거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주식을 싼 구간에 사야지 물리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공에서 달리고 있는 종목을 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보는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저도 행복한데 달리는 건 뉴스처럼 제가 매일같이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꼭대기에서 달리고 올라타는 거는 알아서 잘 하는 것들이죠.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AP 시스템하고 굳이 거래하려면 LX세미콘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쪽 관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 나가는 제품들 신제품 출하가 이루어지고 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AP 시스템과 LX세미콘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테마가 도는구나, 라고도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머니케어 뉴스의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